리스트 추가 합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흔히들 지방 일반고라고 부르는 고등학교에서 입시 생활을 한 만큼 저의 생기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생기부가 서울소대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부족하면 어떡하지? 자사고, 특목고에 비해서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지방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내가 입시를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좋은 생기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 학생이 어떻게 그 활동했는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저의 노하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단순히 성적이 좋은 학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높은 학생이 아닌 대학이 바라는 특정 역량을 갖춘 학생을 뽑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세 가지 역량을 갖춘 학생을 뽑고자 합니다. 대학에게 나는 이러한 역량을 갖춘 학생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생기부는 단순히 활동의 나열이 되어서가 안 되고 나만의 성장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진행한 활동을 통해 어떠한 역량을 발휘했는지 어떤 것을 느끼고 배웠는지를 일관성 있고 유기성 있는 스토리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제가 생기부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4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학년간 활동 간 연계로 탐구 내용을 심화 확장시키며 나만의 스토리 만들기입니다. 이건 제가 저희 생활 기록부를 직접 빼와서 그대로 가지고 온 슬라이드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심화, 확장시키면서 연구해온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활동들이 딱딱딱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유기성을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입학 사정관도 얘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꾸준히 성장했구나를 알 수 있겠죠? 다음 포인트입니다. 채특의 모든 활동을 진로와 연계해서 진행하기보다는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심화 내용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포인트 중 한 가지입니다. 저도 1학년 때는 모든 활동을 다 생명과학, 의학이랑 엮어서 써야지 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활동의 깊이가 매우 얕아지게 됩니다. 수학이나 과학, 탐구 같은 과목에서는 진로와 연계시키기보다는 그 과목 자체에 집중해서 그 교과의 본질을 잃지 않는 깊이 있는 심화 탐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의 장점을 찾아 그것을 나만의 스토리로 녹이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장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저의 장점이 직접 호기심이 뛰어나고 그 직접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끝까지 파고들어서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컨셉처럼 잡아서 3학년 동안 생기부에 계속 그 컨셉을 밀고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걸 2번, 3번의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심화 수학 세특입니다. 제가 궁금증을 가지게 됐어요. 교과서에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는데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있는데 왜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 라는 의문을 교과 시간에서 끌어와서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책을 읽고 또 저만의 느낀 점을 이렇게 결론으로 내게 됩니다. 그 다음 또 기말고사 이후에 복소수 범위에서는 지수 법칙이 성립할까? 라는 의문을 또 교과 시간과 연계해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도서, 복수함수론과 응용을 읽고 이에 대해서 또 탐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선생님께서 수학적 호기심과 다양한 접근을 통한 문제 기력이 아주 뛰어난 저의 장점을 어필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나의 장점을 어필하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내가 생명과학 관련 지원자라 해서 생명과 엮어서 수학을 쓰기보다는 정말 수학 그 자체를 깊이 있게 탐구한 내용을 쓰는 것이 바로 세특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계기, 활동 내용, 이후 변화 및 느낀 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이런 활동했음, 뭐를 조사했음, 보고서를 작성했음 이런 식으로 나열로 끝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겪은 시행착오는 뭔지 등을 활동 내용에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했다, 나는 무엇을 느꼈다, 나는 후속 활동으로 무엇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단계를 모두 보여주셔야 활동에 스토리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예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내내 환경 관련해서 활동을 좀 많이 진행해왔습니다. 제가 영어 시간에 아이스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어요.
이걸 연결해서 제가 그 당시에 학교 부실장이었기 때문에 진로 체험 부스에서 아이스팩 방향제 만들기 부스를 제안했습니다. 아이스팩을 재활용해서 부스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진행한 다음에 후속 활동으로 잠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아이스팩 분리수거 현황을 조사하고 시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를 건의하는 후속 활동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활동이 계기, 활동, 후속 활동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서 얘가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결하려고 했구나 이런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활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 저 어떻게 해? 저 3년 동안 어떻게 채워?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단순히 나 생기부 잘 채워서 대학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생기부를 채운 게 아닙니다. 정말 저의 가슴을 뛰게 하고 제가 정말 재미있었던 주제들을 찾아서 열심히 탐구하다 보니까 생기부가 저의 어떤 진정성을 드러내는 기록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3년간 진심으로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돋는 과정을 생기부에 하나하나 담는다고 생각을 하고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겁고 잘하는지 또한 알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 동안 생리부에서 탐구를 진행하였던 경험들이 제가 지금 와서 전공 공부를 할 때도 되게 좋은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생기부를 작성하는 이 고등학교 3년을 소중히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꿈도 찾고 대학에도 잘 진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충북 이 멘토들을 위한 멘토링 가이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중랑구 디딤돌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난 1년 동안 과학 멘토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멘토링이 진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멘티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멘토 검색해보니까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의 고민과 맞닿아 있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멘토링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대외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전반적인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지난 1년 동안 멘토링 진행하면서 느꼈습니다. 따라서 멘토링이 끝난 이후에도 멘티들이 계속해서 잘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멘토링을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생의 현 상태 파악하기입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멘토링 시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의 성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요. 학생의 학습 습관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이 과목은 몇 시간 공부하는지, 어떤 과목은 얼마큼 진행되어 있는지 이런 학생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 현 상태에 대한 파악과 장기적인 목표 수립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멘티에게 너 이거 어떻게 해? 질문하는 것도 좋지만요. 멘티가 평소에 풀고 있는 문제집을 함께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플랜을 같이 살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멘티의 현 상태를 파악하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딱딱하고 어려운 개념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생 멘토만이 가지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멘티들과 눈높이를 맞추기에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학원 선생님과 과외 선생님과 다른 또 다른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나는 이런 게 어려웠어. 이런 개념들이 있으면 그걸 좀 더 쉽게 풀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멘토링 진행하면서 작성했던 활동 일지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DNA와 히스톤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플라스틱 구랑 그리고 끈을 가지고 와서 그걸 직접 감는 모습을